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을 조이자 집값 급등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시장에서는요, 집값 진정세를 굳히려면 수급을 아우르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신정부는 부동산 추가 대책을 어떻게 도입할까요? 진행한다면 또 어떤 내용들을 담기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있으시다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에게 전화 문자 주시기 바랄게요. 02-2638-3963번, 서울 전화 02-2638-396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인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매주 새로운 이 재개발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보다 진심으로 또 해결해 주시는 분이죠. 위버라인의 우아미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위버라인 우아입니다. 네, 매주 목요일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정말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좀 기습적으로 이 대출 규제가 발표가 됐습니다. 6억 원 이하까지만 대출을 해주면서 또 갭 투자 방지용으로 전세를 또 활용해서 이렇게 잔금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불편해지게 됐는데요. 그런 만큼 작은 계획을 미리 세우셨던 분들은 좀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도 많이 보이고 있고 또 계약이 해약됐다라는 그런 내용들의 기사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서울의 집값 너무나 지금 가파르게 올라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한번 숨을 고르면서 가지는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의 이 고민도 좀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고민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저와 함께 그 고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어지는 고민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도와드릴 곳 바로 오프라인 자리거든요. 이사님 통해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서울의 재개발 정말 이 여느 때보다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최근 들어서 재개발이 새롭게 선정되는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고 또 여러 가지 이 재개발을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재개발 투자 정말 핫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우리 이 서울의 집값을 잡으려고 하면 사실 이제 공급 위주로 돼야 되는 거는 여야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규제 없이 쭉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재개발 어떻게 하면은 좀 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1:1 상담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금액대별로 좀 상이하게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중에서도 이제 상급지 위주로 보면은 용산의 용문동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청량리역의 전농 14구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 여의도의 배우 수요지인 도림동의 장미마을도 굉장히 핫한 그런 지역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억대 투자로는 이 오늘 이제 말씀드릴 용산 3구역도 굉장히 핫합니다. 그리고 용산에 또 이제 서울역 인근 라인으로 되어 있는 그런 청파동 3가도 핫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4억대 투자로는 이 국제업무지구에 바로 딱 붙어 있는 원효로 3가도 굉장히 핫하다고 볼 수 있는데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1:1 상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자산 상황에 맞춰서 나에게 맞는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참석하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요,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또 인사 나누는 동안 걸려온 전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시청자님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예, 저기 수원 영통에 있는 청명주공이에요. 네. 아파트. 네, 청명주공 그거를 아파트. 좀 언제 지금 팔아야 되나, 언제 팔아야 되나. 네. 그 팔아서 좀 어디다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수원에 있는 청명 주공 아파트를 보유를 하고 계신데 만약에 매도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하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될지가 궁금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이사님과 말씀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여기 거주하고 계세요? 예? 여기 거주하고 계실까요? 예, 아니요. 예. 세셨어요. 네. 그러면은 언제 사셨어요? 21년도. 네, 21년도에 사셨고 몇 평? 25평이세요? 예. 네, 25평이시고. 네. 그러면은 지금 21년도 지금 25년도거든요. 예.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21년도가 제일 우리 부동산 상승기에 비싸게 샀어요. 네, 최고점에 막 달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때 이제 뭐 다 같이 약간 뭐 다 이제 사자라는 그런 이제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제 전세 끼고 사신 것 같아요. 예. 네, 네, 네. 얼마에 주고 사셨을까요? 그때 한 4억 2천. 아, 4억 2천이요. 예. 네. 지금 판다고 하면은 예. 지금 매물 평균 가격은 한 뭐 4억 7천에 나와 있긴 한데 4억 5천 나왔어요? 몰라요. 가격도 안 봤어. 예, 지금 실거래는 4억 6,600에 되어 있고요. 예, 예. 가격 평균 이제 4억 7천이기는 한데 요거는 예. 실제로 전화를 해보셔서 거기 지금 예. 매물 나와 있는 거 뭐 이런 분위기를 좀 보셔야 되긴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4억 2천에 샀으니까 뭐 예. 4억 7천까지 뭐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5천만 원 정도 4억 7천까지 간다고요? 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네네 네,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5천만 원 정도 이제 수익이 있게 되시는 거고요. 그래요? 네, 저는 하여튼 지금 그러면은 거주는 어디 하고 계세요? 서울에요. 서울에 있으세요? 네. 네. 그러면은 요거 그 돈 파시면 가지고 서울에 못 사니까 거기가 샀죠. 네, 이제 서울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요건 투자용으로 사신 거예요? 그냥 예. 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요. 투자용으로 예. 사셨으면 지금까지 오르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상관없이 앞으로 오를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오를 거라고요? 앞으로 얼마큼 네. 오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네. 내가 지금 투자한 금액 여기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금액이 얼마 들어 있으세요? 현금이. 현금이 한 그러니까 전세가 들어가- 얼마에 맞춰져 있으세요? 3억에 들어가 있어요. 전세 3억이세요? 예. 네, 그러면은 만약에 4억 7천에 팔 수 있다고 하면은 예. 우리 1억 7천으로 어떤 예. 거를 투자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좀 말해 주세요. 네네네 1억 7천으로 어떤 거를 투자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서울 예. 쪽으로 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서울에도 거주하시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돈을 조금 더 보태셔서요. 예. 네, 2억대로 충분히 재개발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서울에. 어디죠? 뭐 청량리역에 있는 뭐 전농 14구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예. 뭐 영등포 쪽에 뭐 도림동이라든지 예. 우리가 잘 찾아보면 2억대로도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완전히 뭐 하급지 말고 그래도 예. 어느 정도 3도심에서 뭐 중급지 정도? 요 정도도 가능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조금 돈을 더 보태서 예. 차라리 서울로 그리고 예. 재개발 투자하시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요? 예전에는 우리 21년도도 그렇고 그 전에는 사실은 이제 뭐 이 재개발이 그렇게 핫하지가 않았어요. 재개발이 다 예, 이제 예. 무산되고 좀 안 되는 경향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22년도부터는 정말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신속통합이라든지 예. 다양한 형태의 재개발 형태를 만들면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재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갈아타시면은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1억 7천으로는 조금은 네? 거기다 그냥 놔두는 건 안 좋아요? 놔둔다고 하시면은 일단 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년 차가 거의 다 됐어요. 예. 30년 차가 다 됐는데 재건축 같은 거 안 되나요? 재건축이 되더라도 얘까지 지금 순서는 뭐 이렇게 늦게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분당에 있는 그래요? 재건축 이런 것도 지금 뭐 선도지구 선정안에 뭐니 이러지만 지금 약간 답보 상태로 약간 질질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그리고 지금 현상이요, 어머니. 서울이 집중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이게 지방까지 가려 그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예, 수원에 뭐 지금 물론 파는 게 나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팔고 서울 재개발로 가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부동산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는 곳으로 가셔야지 돈을 벌어요. 그런데 우리 이 수도권에 재건축 이런 주공 아파트보다는 지금 다 서울 재개발을 바라보고 있고, 예, 예. 서울의 뭐 한강 라인, 뭐 상급지 아파트 요것만 지금 다 바라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시는 게 돈을 벌기 쉬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서울에 어차피 거주를 하시고. 네. 그래서 요거 한번 매도하시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네. 금액이 생기시고 또 어디 투자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면 다시 전화 주세요. 다시 전화할게요. 그때는. 네네. 근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저기 트리지움 저 잠실 트리지움 아파트 있죠? 네네. 거기 그냥 있는 게 나을까요? 잠실 트리지움 아파트요? 예. 아, 거기 거주하고 계세요? 예. 네, 당연하죠. 있어요. 잠실 트리지움 아파트 너무 좋죠. 예. 예. 트리지움 아파트는 옛날에 이제 주공 3단지가 재건축되는 거고, 예. 예, 잠실을 보면 우리 어떠냐면은 여기 1단지 있고 2단지 있고 3단지가 있죠. 그리고 여기 예. 4단지가 있고 잠실 주공 5단지가 있는데 얘만 지금 예. 재건축이 안 됐어요. 그죠? 예. 예. 주공 아파트 중에서는. 그리고 여기 이제 시형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을 했는데 요 1, 2, 3, 4 그리고 요 시형 아파트가 다 언제 이제 입주를 했냐면 2007년도, 2008년도 요때 입주를 했어요. 그죠? 예. 네, 그래서 거의 이제 20년 차가 다 되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네. 송파에서 이만한 입지가 없어요. 예. 예, 살기는 좋아요. 예, 너무 살기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 요 잠실 있잖아요. 예. 요 잠실은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요, 강남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죠? 어머니 보이시죠? 예. 예. 그래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약간 강남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타 송파보다는 월등히 입지적으로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교류복합지구라는 이런 부분도 이제 거대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굳이 여기를 팔고 어디 가시는 거는 뭐 추천 안 드릴 것 같고요. 계속 계셔도 그냥 저 있는 게 아파트라고 나아요? 네, 그냥 계셔도 돼요. 만약에 여기서 뭐 잠실 5단지로 이사 가신다 그러면은 뭐 찬성.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계속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아파트 맞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게 좋아요. 그냥 네, 눌러 좋습니다. 있어야 네. 되겠네. 네, 어머니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지금 수원에 보유하고 계신 곳은 매도를 하셔서 자산을 조금 더 보태서 한 2억대 재개발 서울 지역 괜찮은 곳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좀 보고 고민하시다가 마음이 쓰시면 저에게 다시 한번 또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민 있거나 상담 있으신 분들 저희 전화 문자 열려 있습니다. 02-2638-3963번과 샵 3989번 계속해서 열어놓을 테니까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문자 또 하나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7726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수도권 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회사와 가까워서 이곳에 정착을 했는데요. 서울 아파트는 오르고 우리 집은 그만큼 오르지 않으니 속상합니다. 그래서 서울 재개발 투자를 알아보고 있는데 오래 걸리는 재개발을 투자할 게 아니라 거주 중인 집을 팔아서 자금을 모두 합쳐서 서울에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데요. 자금을 모두 모으면 20억 정도 됩니다. 서울 아파트로 이사할지 아니면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그대로 살면서 서울 재개발 투자 한 4억에서 5억 정도로 할지 고민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일까요, 이사님? 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실 뭐 제일 좋은 선택 이거는 뭐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에 알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실거주를 꼭 이렇게 투자 목적에 맞춰서 지역을 옮기시는 거는 좀 불편하시기 때문에 저는 실거주는 그냥 유지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직장 때문에 거기에 정착을 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은 어차피 그 이제 수도권의 어떤 아파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도 회사가 있고 또 그 회사로 인해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 그런 아파트에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집을 이제 매도하시고 또 이제 자금 정도를 조금 이제 모으시면은 20억이라고 하셨고요. 그러지 않고 이사하지 않고 그냥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4억에서 5억 정도로 재개발 투자 이렇게 보신다고 했는데요. 저라면은 4억에서 5억 정도 서울 재개발 투자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 거, 그러니까 직장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멀어지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고연봉자들이 직장 옆에 집을 마련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일했을 때 이만큼의 벌이가 되는데, 예, 그럼 이제 출퇴근하는 그 시간이 이제 굉장히 아깝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연봉자일수록 직장 근처에 아파트에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장 때문에 그 아파트에 이제 정착을 하셨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그렇게 정착을 하신 분들도 이제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불편해지거든요. 이제 수도권에서 서울로 이사하게 돼서 서울에서 또 다른 먼 쪽으로 이제 출퇴근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생활 환경도 이제 다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거를 다 감안하면서 20억 가지고 어느 아파트를 갈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본다면 상급지 아파트는 조금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서울에서 가장 뭐 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아파트를 보면은 신축, 네. 아니면은 한강 라인, 아니면은 신축이 될 그런 이제 재건축 아파트, 아니면은 이제 상급지의 구축, 예. 이런 식으로 지금 가장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이런 지역이나 아니면은 이런 컨디션 외에 그런 좀 중급지나 하급지 쪽으로는 사실 많이 그 회복을 못한 그런 단지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지를 가느니 이런 단지들로 꼭 입성을 해야지 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20억으로는 이제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떨어지는 단지들로 굳이 이렇게 몸테크를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리고 현재 굉장히 많은 재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에서 5억 정도면은 용산 쪽으로도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용산이 이제 순차적으로 거의 이제 통합개발식으로 계속 이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선정된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을 선별해서 4억에서 5억 정도로 투자를 지금 미리미리 하신다고 하면은 뭐 10년 뒤, 20년 뒤에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는 거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용산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네, 우리 뭐 서계동, 청파동, 그리고 이제 후암동, 네, 그리고 이제 뭐 한남 뉴타운, 뭐 이런 곳도 있는데 한남 뉴타운은 이제 4억 정도로는 가능하지가 않는 그런 후기 단계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쪽으로 이제 역세권 시프트라든지 아니면은 원효로 3가 그리고 용문동 이런 쪽도 한번 살펴보시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살펴보면은 청파동도 청파 3구역이 올해 4월에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그제죠. 6월 30날 원효로 3가에 2-1구역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선정이 되고 재개발이 진행이 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곳들이 4, 5억이면은 지금 잘 찾아보면은 투자가 가능한다라는 거 이제 잘 착안하셔서 잘 공부하셔갖고 서울의 재개발 쪽으로 한번 들어오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실거주는 유지를 하시면서 서울의 재개발을 좀 알아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보유하고 계신 자산으로 용산 지역도 가능하시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오프라인 자리를 활용해 보시거나 또는 저에게 상담 요청 다시 한번 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이렇게 궁금하신 사항은 계속해서 전화, 문자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또 지역 탐방 한번 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알짜 지역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거든요, 이사님.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네, 해방촌입니다. 네, 해방촌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해방촌은 이제 이름에서부터 이제 느껴지는 게 좀 아주 고급화된 그런 느낌은 아닌데요.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실향민들이 좀 모여 살게 되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해방촌은 용산공원, 앞으로 용산공원이 될 자리, 그리고 남산타워, 그 사이에 껴있는 그런 구릉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낙후가 돼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달동네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 해방촌이 지금 굉장히 재개발 여기가 뜨겁습니다. 바로 24년도에 이제 고도 제한이 좀 완화가 되면서 사업성이 좋아지면서 좀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이제 핫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용산공원이 바로 내 집 앞에 보이는 것처럼 바로 앞에 있고 또 남산뷰 뒤쪽으로는 이제 남산 그리고 남산 타워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서울의 상징성도 갖고 있고 굉장히 희소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재개발이 되면 정말 멋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용산 3구역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나가시던 아니면은 방문을 해보셨던 다들 알고 계시는 곳이겠습니다. 해방촌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재개발을 앞두고 있나 본데요. 먼저 저희 키포인트로 한번 정리해봤거든요. 첫 번째 키포인트는요. 입지 가장 먼저 이야기해봐야겠죠. 그런데 그냥 입지가 아니라 지금 괄호 안에 보시면 남산과 용산 공원 사이에 둔 입지적 희소성입니다. 남산에다가 용산 공원까지 양쪽에 가지고 있는 입지를 보유했다 그러면 누구나 살고 싶다 그럴 것 같거든요. 대체 어떤 입지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사님. 네, 맞습니다. 서울의 완전 중심입니다. 이제 용산이 여기 이제 위치를 해 있고 여기 용산 공원 자리가 있는데요. 바로 이쪽에 위치를 해 있는데 서울 기본 계획에 보면 이제 3도심이고 7광역 중심, 12지역 중심으로 기본적인 플랜이 짜여 있습니다. 거기에서 7광역 중심 중에 하나가 용산인데요. 3도심에서도 중간에 위치해 있고 한강을 딱 끼어 있기 때문에 용산은 정말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개발 사업과 더불어서 굉장히 각광받는 곳입니다. 이 용산을 좀 4개의 존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서울역하고 그런 이제 남영역 요 사이가 주거 업무 복합 클러스터 이쪽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이제 기본 계획이 잡혀 있고 또 아래쪽으로 국제 업무지구가 있는 곳은 글로벌 R&D 클러스터로 조성되는 그런 입지적인 그런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남 뉴타운 이쪽으로 보시면 굉장히 이제 고급화된 그런 주거가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이 용산 공원하고 그리고 남산의 요 가운데 껴 있는 곳이 바로 이제 해방촌이 될 텐데 여기가 다양한 문화와 그리고 역사를 지니고 있는 그런 곳으로 또 거듭나는 그런 주거지로 다시 탈바꿈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이쪽이 이제 해방촌이 되고요. 바로 위쪽으로 남산공원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용산공원입니다. 근데 또 이쪽 라인으로 해서 남산하고 또 용산공원이 생태 축으로 해서 또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녹지가 풍부한 그런 단지로 거듭날 곳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쪽 라인은 뒤쪽에 남산이 있고 아래쪽에 공원이 있게 되는데요. 굉장히 구릉지입니다. 경사도가 굉장히 높은데 위쪽으로 남산과 아래쪽에 공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사도가 높은데 이것이 장점으로 활용이 되면 정말 전망이 좋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용산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또 공원이 있고 아무것도 없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 높은 구릉지의 그런 고도를 이용해서 한강까지도 굉장히 전망할 수 있다라는 그런 큰 장점, 공원뷰가 보일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이 해방촌은 정말 낙후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그런 집들, 작은 집들 이렇게 따닥따닥 몰려 있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워낙에 구릉지에 지어진 그런 형성이 된 이제 동네이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굉장히 이제 고가 있는 그래서 전망이 좋은 그런 이런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낙후가 되어 있고 노후가 되어 있는데 간혹 가다가 위에는 이렇게 루프탑으로 해서 전망을 즐길 수 있는 곳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낙후되어 있는 그런 이제 밀집이 되어 있는 모습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또 남산의 뷰도 굉장히 멋들어진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3구역에서 보게 되면은 공원이 지금은 없지만 공원이 완성이 되면은 공원 뷰가 보이고 또 타워가 보이고 남산공원도 이제 걸어갈 수 있고 또 민족공원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입지적으로 굉장히 이제 핫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아파트로 거듭난다고 하면은 더할 나위 없는 서울의 중심에다가 업무지구도 가깝고 그리고 이제 녹지도 아주 풍부한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제 뒤에는 남산, 앞에는 용산공원 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입지입니다. 여기에다가 뭐 업무지구로까지 이동은 뭐 두말할 것도 없는 입지인 거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여기가 이제 또 대지가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재개발이 된다면 서울의 전망을 그야말로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곳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곳에 있는 카페 이런 곳을 방문하시면서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입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살펴봤고요. 저희가 두 번째 키포인트 한번 짚어보면요. 남산 인근의 고도 제한 완화 수혜지라고 했습니다. 앞서서 어디 지역으로 가볼까요? 라고 했을 때 살짝 언급해 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곳이 이제 고도 제한이 좀 완화가 되면서 더욱더 핫플로 떠오르고 있다, 뜨겁게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24년도죠. 작년에 고도지구 제한된 곳들이 이제 완화가 되거나 폐지가 되었습니다. 24년도 1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이런 용도지구를 좀 이제 용도지구에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남산 주변의 고도 완화입니다. 그래서 남산 주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암동도 그렇고 이 이제 용산동 2가 그러니까 흔히 이제 소위 해방촌이라고 불리는 용산동 2가도 그렇고 고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열기가 재개발을 향한 그런 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고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높이 질 수 없다라는 그런 장애로 사업성이 좀 안 좋다라는 이유로 좀 재개발이 잘 원활하지 않았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이 풀리면서 바로 이 재개발의 열기가 더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4년도 1월에 이렇게 고도 지구로 제한됐던 부분이 완화가 되면서 동호암 1구역이나 3구역은 그 해에 다 신속통합에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그 외에 남산 1구역이라든지 용산 1구역, 용산 4구역, 용산 3구역도 동의서 진구를 그때부터 걷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 고도지구 지정 현황을 좀 살펴보면은 남산도 있고 구기, 평창, 북한산 주변도 있고요. 그리고 오류동도 있고 서초의 법원단지도 있는데요. 이 오류동이나 서초의 법원단지는 아예 해제가 됐고요. 남산이나 이런 이제 경복궁 주변, 국회의사당 주변은 다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완화가 되어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 재개발의 의지가 좀 강했던 남산 주변들은 굉장한 호재로 작용받고 있습니다. 고도 제한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개발이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서 재개발이 이제 앞으로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고요. 세 번째 키포인트 이어서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공원의 동측 재개발입니다. 용산공원의 동측 재개발이면 어떤 재개발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재개발들이 이 남산 아래쪽으로 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도 제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원활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본격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6월, 8월에 이제 선정이 됐던 동호암 1구역부터 살펴보면요. 동호암 1구역은 가장 이제 위쪽에 요 동쪽 라인으로 해서는 위쪽에 위치를 해 있는데요. 네, 역시나 여기도 이제 고도 제한이 있었었고 굉장히 이제 고가 심한 곳입니다. 이쪽은 이제 후암동 30-2번지 일대인데요. 10만 제곱미터 정도의 규모이고요. 여기에 지금 1,340명 정도의 조합원이 있는데 1,820세대로 탈바꿈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210%에 육박하고요. 고도 제한이 이제 완화가 됐던 부분으로 인해서 지상 11층까지도 가능합니다. 2024년 6월에 후보지가 선정이 됐고요. 신속통합이기 때문에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밑에는 이제 동호안 3구역입니다. 네, 동호안 3구역, 용산고등학교 맞은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 이제 남산타워에서 쭉 내려오는 요쯤 이제 내려오다 보면 이제 많이 그래도 조금은 약간은 이제 평지의 느낌이 있는 곳이 바로 이제 동호안 3구역인데요. 264-11번지 일대이고요. 한 82,000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지금 980명 정도 조합원이 있고요. 그리고 1,200세대로 거듭나는 곳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용적률은 250%고요. 최고 15층까지. 그래서 24년도 8월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요. 역시나 신속통합이기 때문에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매물 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매물이 없는 동네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이제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용산 3구역인데요. 조금 더 조금 이제 여기 내려왔다가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지점인데, 네, 이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공원하고 이제 딱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바로 위쪽으로는 남산하고도 굉장히 이제 가까이 위치를 해 있는 곳인데요.
용산동 2가 44-3번지 일대입니다. 면적은 한 82,000제곱미터이고요. 지금 현재 도합원 수는 한 780명 정도 되고, 앞으로 이제 여기 이제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위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1,446세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249%이고요. 최고가 15층까지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24년 6월에 연본 동의서를 구청에서 발급을 받았고요. 동의서를 이제 진구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용산 1구역 보면은 77% 동의 받아서 구청에 신청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한 75% 이상 동의를 받아서 구청에 신청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이제 용산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 남산하고 또 공원하고 이제 용산공원하고 남산하고 또 이어지는 그 녹지 축가 또 옆에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민족공원 바로 이제 뷰도 가능하다라는 것도 특장점입니다. 네, 남산 1구역입니다. 이제 동호암 이제 3구역 바로 옆쪽에 붙어 있는 곳이 남산 1구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용산동 2가 1-59번지 일대입니다. 53,000제곱미터 정도의 규모이고요. 조합원 수는 한 750명 정도입니다. 24년도 6월에 역시나 연본 동의서를 구청에서 발급을 받았고요. 지금 동의서 진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 1구역 그리고 뭐 용산 4구역, 용산 1구역, 용산 3구역 요 일대가 굉장히 재개발에 활기를 차고 24년도부터 연본 동의서 진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산 1구역입니다. 용산 1구역은 남산 1구역 요 밑에 쪽에 그리고 고등학교 옆에 용산고등학교 옆에 위치를 해 있는 곳인데요. 용산동 2가 1-1351번지라고 볼 수도 있고요. 43,000제곱미터 정도의 규모입니다. 소유자는 이제 452명이기 때문에 조합원 수가 500명이 안 되는 452명 정도이고 1,000세대로 건립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5월에 동의율 77%로 후보지 그 신청이 구청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네, 그 다음은 용산 4구역입니다. 용산 3구역 이제 위쪽에 위치를 해 있고 3구역 밑에 쪽에 이제 이렇게 좀 기다랗게 있는 곳인데요. 용산동 2가 24-24번지 일대고요. 3만 제곱미터 정도의 규모입니다. 조합원 수가 한 35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역시나 24년도 7월 이쪽 라인이 다 이제 24년도에 연변동의서를 이제 발급을 받았는데요. 용산 4구역도 마찬가지로 24년도 7월에 구청에서 발급을 받아서 지금 동의서 진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해방촌 일대가 지금 굉장히 활기를 띠고 재개발 사업에 추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이태원 경리단길이 있고 이태원의 상권들이 있고 그 밑으로는 한남 뉴타운이 있습니다. 이 한남 뉴타운도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되는 뉴타운 사업지인데요. 20년이 훌쩍 넘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강 라인으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가로 형성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 건너에 이제 반포인데 반포도 재건축을 통해서 지금 뭐 60억, 70억이 굉장히 흔하다 보니까 이쪽 라인도 그 아파트가 됐을 때는 정말 얼마까지 갈까 기대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20년이 넘은 이 뉴타운 사업지도 아직 아파트가 한 군데도 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한남 1구역입니다. 한남 1구역은 이 5개의 그 뉴타운 사업지에서 이제 완전 해제가 돼서 구역계 조정이 이제 구역계 조정이 대폭돼서 이제 좀 줄어든 그런 이제 구역계를 갖고 있는데 이태원동 730번지 일대고요. 한 4만 4천 제곱미터의 규모입니다. 지금 토지 소유자가 한 447명인데 935세대로 건립 예정인 것으로 얼마 전에 25년도에 신속통합으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용적률이 232%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25층 10개 동으로 그렇게 지금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역에 이제 딱 붙어 있고 역에 이제 가까이 있고 상권들이 많기 때문에 좀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2003년도에 뉴타운이 지정이 됐고 2009년도에 지구 지정도 이제 됐는데
2011년에 조합 설립도 됐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 정비구역 해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들은 다 이제 진행돼 있는데 요 1구역은 해제가 된 상태로 있다가 20년도에 공공재개발도 뭐 신청했다가 탈락이 됐고 또 21년도에도 신속통합계획을 재지정을 또 추진했다가 또 탈락이 됐지만 네, 역시나 재개발이 돼야 될 곳은 언젠가는 됩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신속통합계획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이제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한남 2구역입니다. 네, 한남 2구역은 요 한남 3구역 그리고 한남 4구역 사이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라고 보강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남 서밋으로 이제 될 아파트라고 보실 수 있고 역시 뭐 2003년도에 뉴타운 지정이 되고 21년도에 사업 시행 인가가 됐습니다. 거의 뭐 20년 만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난 꼴이고요. 22년도에는 대우건설에서 이 한남 서밋으로 지금 시공자 선정이 됐는데요. 이 롯데랑 대우랑 수주전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네, 하여튼 대우건설이 시공자로 선정이 됐고 14층 높이의 30개 동이 들어오는 곳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 바로 한남 2구역입니다. 네, 한남 3구역을 보면요. 가장 빠릅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 위치를 해 있는 곳이 한남 3구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역시나 2003년도에 뉴타운 지정이 된 다음에 19년도에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졌고 20년도에 시공자가 선정이 되었고 DH 한남으로 변모할 예정입니다. 23년도에 관리처분 인가가 났고요. 23년도 10월부터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철거가 또 들어가 있는데요. 입주는 29년도에 입주할 예정이고 6,000세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남 뉴타운 중에서 가장 빠르게 되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한남 4구역입니다. 네, 이쪽에 2구역 밑에 이쪽에 위치를 해 있는 곳이 한남 4구역인데요. 네, 2,100세대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24년도에 건축 심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얼마 전에 레미안 글로우 힐스로 되는 것으로 지금 변모할 예정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한남 5구역인데요. 그 한남 뉴타운 중에서 비교적 가장 평지고 그리고 이 한강하고 접하는 부분이 가장 넓은 곳이 바로 한남 5구역입니다. 네, 역시 뭐 20년도 더 됐죠. 20년도 더 됐고 지금 21년도에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도 한 번 됐었고요. 24년도에 건축 심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이 정말 오래 걸리는 사업이다라는 것이 한남 뉴타운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요.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입지도 좋고 재개발 중에서도 기대감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투자 손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권들도 그 속에 많아서 좀 그런 부분 때문에도 더 느리게 좀 진행이 됐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남 뉴타운 중에서 이제 5구역은 2,555세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 그 용산 공원의 동측에 이 동호안부터 시작을 해서 이 해방촌 일대 그리고 한남 뉴타운까지 전부 다 이런 재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요. 그 외에도 뭐 수성부 부지랑 유엔사 부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공원 옆쪽으로 재개발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제 후암동과 이 해방촌 라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입지가 남산과 용산 공원을 끼고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한남 뉴타운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런 지리적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풍수지리학적으로도 굉장히 명당인 좋은 위치고 서울에서 이동하기에도 또 객관적으로도 아주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많은 포인트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네 번째 키포인트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용산 민족공원 개발과 수성부 부지, 크라운 호텔 부지, 유엔사 부지 개발입니다. 여기도 부지가 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이사님? 네, 용산 민족공원 이제 용산의 이 이제 개발 사업들은 상당히 이제 다 굵직굵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크기로 보면은 용산 공원만큼 큰 이 서울의 개발 부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용산의 공원,
용산 민족공원이 될 요 자리를 한번 살펴보면 이 한국판 유형 센트럴 파크라고 뭐 지칭이 될 정도로 굉장히 크고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근데 이 공원이 이제 규모로만 보면 한 300제곱미터 정도가 되고요. 300만 제곱미터 정도가 되고요. 90만 평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큰 규모인데 뭐 여의도 만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공원, 그리고 다양한 이제 시설들, 시설들, 뭐 박물관이라든지 뭐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전시관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금 해방촌의 이 재개발지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큰 이 용산공원의 이제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용산공원의 이 녹지축입니다. 도보로 이어질 수 있는 이 남산하고 이어지는 이 녹지축이 공원을 지나서요 한강까지도 가는 길이 난다라고 합니다. 근데 용산 3구역이 바로 여기에 붙어 있고요. 네, 그리고 4구역이 이쪽에 있으면서 1구역이 있고 남산 1구역이 이제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 녹지축으로 연결되는 녹지가 풍부한 그런 입지적인 장점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 공원으로 해서는 높은 빌딩들이 당연히 이제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전망이 좋을 것으로 그리고 이쪽 라인 자체가 고가 높기 때문에 한강까지도 다 전망이 될 것으로 그러한 아주 희소한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남산과 용산공원 그리고 한강까지 있는 녹지축이 구축될 예정이라는 거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고요. 워낙에 이제 규모가 있다 보니까 27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조감도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이제 동부 이천동 있고 이제 용산 공원이 이렇게 있으면서 남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녹지로 이어져 있고요. 이렇게 내려가서 한강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국제 업무지구가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촌의 개발 사업지가 바로 여기에 껴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뉴욕 센트럴 파크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용산 민족공원입니다. 뉴욕 센트럴 파크를 한번 살펴보면 이 뉴욕이라는 거대 도시의 이제 중심에 이제 허파 역할을 하는 그런 공원이 위치를 해 있고요. 굉장히 고밀 개발이 된 업무지구가 이제 들어와 있고 또 공원 옆쪽으로는 주거지가 있는데 이 주거지의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고가의 주거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용산공원 인근으로 해서 또 업무지구 있고요. 한강 있고 또 이제 주거지가 얼마나 이제 고가로 재탄생할지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됩니다. 네, 한남 뉴타운이 지금 이제 뭐 3구역이 이제 다 철거 이제 시작하고 있고 또 여기가 이제 박차를 가하다 보니까 인근으로 해서 이 유엔사 부지 그리고 수성구 부지도 지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유엔사 부지는 이제 더 파크 사이드 서울이라고 해서 20층 높이의 이런 부지가 지금 분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성구 부지도 허가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종 주거지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으로 상향이 되고 최고 높이 70m 이제 복합 개발됩니다. 그래서 유엔사 부지도 그렇고 수성구 부지도 그렇고 복합 개발을 통해서 이 공원 일대 옆으로 해서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개발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남산과 용산공원 그리고 이제 한강으로 이어지는 서울의 중심 그 한복판에서 자연으로 이제 둘러싸인 용산 3구역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또 입지인 만큼 시세가 너무나도 높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또 주변에 뭐 이태원이랑 한남동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는 우리나라 최고가의 이제 주택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 5번째 키워드도 한남 뉴타운과 나인원 한남 이렇게 한남 더힐입니다. 여기는 뭐 그냥 억이 아니라 정말 다른 차원의 금액 아닌가요, 이사님? 네, 그렇습니다. 가격대가 뭐 그래도 아파트인데, 그렇죠. 한 100억대의 그런 거래가 지금 찍히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뭐 용적률이 낮고 이제 쾌적한 그런 연립주택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해도 일단 뭐 80평대 뭐 그런 데들이 지금 매물 나와 있는 가격이 160억, 133억 뭐 이렇게 찍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고가의 단지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요 용산 중에서도
요 이태원도 그렇고 뭐 보강동도 그렇고 실제로 뭐 아파트가 뭐 새롭게 된 데가 없습니다. 근데 좀 고가로 그래도 제일 최근에 된 데를 살펴보면 우리 나인원 한남 7년 차 그리고 한남더일이 15년 차입니다. 한남더일은 이쪽에 옛날에 이제 단국대학교 자리고요. 그리고 이태원 그 이제 밑에 쪽으로 해서 한남대교 넘어가서 이제 왼쪽에 보이는 곳이 나인원 한남인데요. 이 아파트들의 가격이 이제 100억대가 넘은 지 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반포의 아파트 뭐 60억, 70억 너무 이제 기함을 토하고 너무 비싸다 했는데 사실 이쪽 동네는 또 다른 레벨입니다. 그래서 100억대 그런 아파트들이 있는 그런 고가 주택으로 이 한남 뉴타운과 더불어서 이 용산이 새롭게 이런 개발 사업과 함께 재탄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를 바탕을 좀 마련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쪽 해방촌 투자하시게 되면은 한 3억대 후반에서 한 4억대 후반, 뭐 하여튼 4억에서 5억 정도면은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적은 금액으로 또 이런 고가의 라인하고 연결되는 그런 아파트 단지로 또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좋은 투자처로서 각광을 받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뒤에는 남산, 앞에는 이제 용산 공원 뷰를 가지고 있는 이 용산 3구역의 입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키포인트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난해부터 이곳이 이제 재개발에 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만큼 재개발이 앞으로 속도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여기는 진입하는 것 자체가 왜 저희가 백화점 가면 너무나 이렇게 비싸 보이는 그런 매장에 선뜻 잘 안 들어가지잖아요. 이 지역도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저희가 전략을 짤 수 있을 만큼의 괜찮은 그런 곳도 있을까요, 이사님? 네, 우리 재개발 투자하면 사실상 이제 뭐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격도 그렇고 이 재개발이 얼마나 잘 진행이 될지 그러한 부분도 참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용산과 같이 이제 통합개발식으로 여기저기 다 이제 재개발이 이제 되는 그런 지역들도 내 금액에 맞춰서 잘 이제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금액에 맞춘 투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재개발 투자는 어차피 이제 굉장히 오래 걸리는 투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대1 상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대, 3억대, 4억대로 좀 나눠서 1대1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 신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조금 나눠서 본다면 2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은 이제 청량리역에 있는 바로 청량리역에 화이트존에 붙어 있는 전농 14구역도 있을 것 같고요. 용산에서 그나마 제일 그래도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용문동입니다. 예, 용문동 용문동인데 용문동에 또 이제 주택 산정 제외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의도의 배우 주거지죠. 예, 도림동의 장미마을도 2억대로 가능합니다. 3억대 투자 한번 살펴보면은 오늘 말씀드린 그런 해방촌 일대 3억 후반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청파동 3간이 아니면 마포의 뭐 대흥 5구역 이런 부분도 3억대로 투자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4억대로는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이제 딱 주출입로의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 원효로 3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얼마 전에 원효로 3가의 또 일부 부분이 신속통합에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원효로 3가도 또 이제 전체적으로 좀 다음 차례로 이제 선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지역입니다. 네, 금액대별로 이제 좀 플랜을 짜볼 수 있게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서울의 재개발이 사실 예전에 뭐처럼 잠깐 언급됐다가 지지부진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실제로 가시화가 돼서 속도가 빠른 곳도 있고요. 이제 진행하려는 곳도 있고 그만큼 서울 각 지역에 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재개발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역도 정하고 내 자산에 맞춰서 전략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설명드렸던 용산 3구역은 진짜 입지가 입지인 만큼 주변에 이제 다른 부촌들과 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세미나 참석해 보시고 오프라인 자리를 한번 활발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저희가 주제 내보내 드리고 있고요. 장소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